(2022년) 세제 개편안의 큰 핵심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그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는 기업과 세 측면과 그 다음에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같은 상징과세가 되겠고요. 민생경제 부분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 그 다음에 종부세 세부담을 좀 정상화하는 측면에서의 재산세제 개편이 큰 축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지만 재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개편 과제 등도 함께 중요하게 개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에 대한 누진과세를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누진과세는 기업의 규모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위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 동일한 수익률에 대해서도 작은 기업과 큰 기업에 차등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10%의 수익률을 발생하는 투자 사업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버는 것과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것은 세후 수익률이 10%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진과세를 하게 되면 세후 수익률에 차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세의 규모, 기업의 규모에 대한 그 조세 중립성에 위반한 측면이 있는 법인세에 대한 누진과세는 이번에 좀 완화했습니다. 특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제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이제 세부담 수준이 되겠는데 최고 세율 수준으로 해서 OECD 평균 세율이 21% 수준. 이번에 종전 25% 최고 수준을 22%로 낮춰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최고 세율을 맞췄습니다. 이거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측면은 낮은 세율,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종전 2억에서 5억까지 확대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함께 완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공제금, 법인세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 한도를 확대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 국내 배당금과 또 해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도 상당 부분 확대했는데요.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세 원칙과 국제 기준에 굉장히 맞는 세제입니다.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를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투자하고 회수 기간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투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년 차에 이익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이 처음에 투자할 때 결손금만 계속 발생하고 3년 차에 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 회수 기간이 짧은 경우는 바로 투자하고 바로 회수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투자 회수 기간에 있어서의 조세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월 결손금 공제를 굉장히 길게 또 충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제 한도 확대한 부분도 이것도 기업과세 선진화 측면에 한 축이 되겠고요. 법인 간의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측면은 법인이 연속적으로 배당을 하게 됐을 때 이거를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배당금이 법인 단계에서 다 녹아버리고 주주 단계는 하나도 오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대부분이 많은 국가들은 이중과세 조정을 굉장히 넓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중과세 조정도 국내 국외 다 배당금에 대해서 확대함으로써 법인 간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결국엔 주주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대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아래 2개 구간에 대해서 과표 구간을 좀 확대함으로써 최대한 과표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54만 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점이고요. 과표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부담이 경감되지만 또 초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1억 2천만 원,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이 너무 고소득층에
부착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면세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 크게 많이 확대해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 하고요. 그래도 그 경감세액 비중으로 보면 경감세액은 아무래도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계신 계층이 세금 부담액은 경감액은 더 크겠지만 납부세액 대비 경감률로 보면 그래도 그 저소득층 특히 이제 한 3천만 원 되시는 총급의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감률이 약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의 경감률이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이것만으로 경감되지 않을 테니까 10대 비과세 한도를 좀 넓혀서 기존의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비과세 금액을 넓혀서 연으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까지 비과세 금액이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육비라든지 주거비에 대한 공제도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다주택자의 어떤 중과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세율의 인상, 공시가격 상승, 그 전에 집값의 상승 이런 것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세부담의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분 결정세액이 20년 1조 5천억에서 21년 4조 4천억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특정 계층에 대해서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정화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라는 것은 부동산 보유 가액에 상응하게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 수보다는 보유 가액에, 부동산 보유 가액에 상응하게 과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공제 금액을 넓힘으로써 세부담도 좀 낮추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좀 적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의 기본 핵심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 가장 큰 핵심은 그 세제 제도 자체의 합리성이 제고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세금은 민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립적인 세제를 말하거든요. 투자의 규모, 투자의 회수기간, 기업의 규모에 대해서 조세가 중립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어떤 법인세에 대한 어떤 자본에 대한 누진 과세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에서 동태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세금은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